안녕하세요. 솔톤 세무에게 김덕화 세무사입니다. 에어비앤비 사장님들은 요즘 세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계실 텐데요. 세무서에서 날아온 매출 해명 안내문의 현 상황과 관련된 세금, 그리고 매출 소명 업무를 하면서 느낀 점을 중요한 포인트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의도에 있는 김덕화 세무사이고요. 이번 영상의 목차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매출 해명 자료 제출 안내 현 상황입니다. 24년 6월 전국구적으로 관할 세무서에서 2020년, 2021년 공유 숙박업에 대해 매출 해명 자료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해명 자료 안내문은 국세청에서 매년 혹은 매달 정기적으로 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2년 전에도 과거 기간으로 공유 숙박업에 대한 안내문을 보냈다는 점, 에어비앤비 측에서 23년도까지 매출 자료를 국세청과 공유했다는 점에서 2022년 이후 연도에 대한 매출 해명 자료가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렇게 특정 업종에 대해 기획 업무를 하는데 특정 업종을 타깃을 하는 경우 전수조사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지금까지 추이로 봤을 땐 공유 숙박업에 대해서는 전수조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매출 해명 자료 제출 안내 관련 세금입니다. 해명 자료 안내문을 보면 각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서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안내문에서도 사업자 등록을 하고 무신고, 과소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를 하라고 나와 있는데 부가가치세만 신고하라고 나와 있지만 결국에 종합소득세까지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가산세를 1원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후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그리고 납부까지 자진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에는 납부세액의 10%, 지방소득세도 있다는 점, 종합소득세 신고 후 건강보험료가 재정산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앞으로의 세금 전략입니다. 가장 베스트는 에어비앤비를 합법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합법이란 1인 1채 운영입니다. 이미 에어비앤비를 2채 이상 운영하고 있어 100% 합법이 어렵다면 차선책을 세워야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차선책은 사업자 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에어비앤비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차선책은 일부만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은 다 신고하는 방법,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를 내서 세금을 신고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차선책도 베스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신고해도 추후 또 해명 안내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은 세금을 걷기 위한 기관이라서 세금 신고, 납부를 했다면 해명 안내문이 나올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나온다고 해도 세금 신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100% 합법적인 방법이 아닐 경우에는 일부 가산세 대상이 될 수는 있고요. 마지막 방법은 세금 신고를 계속 안 하고 이번처럼 세무서에서 연락 오면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 관련해가지고 가산세도 관련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생각하면 지금까지 쭉 사업을 계속 해오신 분들은 22년, 23년도 기한 후 신고, 수정 신고를 미리 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23년부터는 공유 숙박업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입니다. 거래 건당 10만원이 초과하면 게스트가 한국인, 외국인 상관없이 현금영수증 요청 여부 상관없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셔야 합니다. 해명 업무를 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첫째, 커뮤니티에서 카더라에 근거 없는 소문이 많다는 것입니다. 세법과 국세청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세무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실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기한 내 신고의 중요성입니다. 제가 평소에도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이번에도 새삼 느꼈습니다. 기한 후 신고,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신고를 하게 되면 세금 신고 절차도 까다롭고 제출해야 할 서류도 많습니다. 만약 기한에 적법하게 신고를 했다면 절차가 이렇게까지 까다롭진 않습니다.